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누구보다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평생을 희생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부모 손 크게 빌리지 않고 잘 자랐던 것 같은데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는 부모 노릇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고민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별 생각 없이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이 응어리진 마음은 어찌 풀어야 할까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어디 한둘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만 만나도 남편 욕은 2시간이 넘도록 하면서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서운해도 보물 같은 자식들만 보고 여태 살아왔는데 뭐든지 좋은 것만 해주려고 고된 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잘 살 궁리만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흔합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의 할머니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몫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제대 후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노부모를 구워 삶았습니다. 자식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부부는 둘째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효도는커녕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은행에서 바로 가지고 간 후에 4에서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후 둘째 아들은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6.25 참전용사이며 정신력이 무척이나 강하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셨고 할머니께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5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제약대로 노인학대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 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놓으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려고 경남 양산에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는 탓에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 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늘 밤 이대로 둘째 아들놈 집 문 밖에서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정신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후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지만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에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 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세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처음엔 이게 실화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집안에 돈이 되는 것은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에게는 욕도 아깝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주변의 어르신들만 봐도 비슷한 사례가 흔합니다. 자식에게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리고 돈을 벌 능력은 없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저 사연의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 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행동은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드리는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요즘은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지요.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에 60대, 7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후반기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합니다. 무전 유병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버려지는 순간조차 자식 생각만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면 안 됩니다.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줘야 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않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열 번째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간은 모두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만 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올림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노후를 사셔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